상주 FM 93.9MHz 오늘의 상주 소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손새별입니다. 5월 마지막 주 한 주간의 상주 소식 전해드립니다. 전해드리는 모든 내용은 상주방송의 보도자료를 인용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상주시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0일 직원과 4H, 청년 농업인 등 20여 명과 함께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 중인 벼병해충 예찰포, 품종 비교 전시포에 대한 모내기로 벼 예찰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날 모내기는 현대식 기계 이항과 전통 손 모내기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벼병해충 예찰포는 상주 대표 품종인 미소진품을 이항했고, 품종 비교 전시포는 벼의 품종별 특성과 상주 지역 적응도를 비교하기 위해 조생종 6종, 중생종 3종, 중만생종 6종을 이항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공중포충망 등 예찰 장비를 활용해 관내 벼병해충 발생 상황을 예찰하고, 이를 토대로 관내 농업인에게 적기 방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할 예정입니다. 함창초등학교 제44회 졸업생 이혁영 졸업생은 지난 20일 모교를 방문해 후배들을 위한 교육용품 구입비로 성금 2천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이혁영 졸업생은 전남 목포시에 위치한 시월드 고속회리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회장이며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 지역사회를 위해 다양한 기부와 나눔을 꾸준히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맞춤형 지원을 계속해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본교 학생들에게는 2022년 5학년과 6학년 제주도 수학여행 지원, 2024년 전교생 체육복 지원, 그리고 올해도 본교 유치원생을 포함한 전교생을 위해 교육용품 구입비 2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외에도 지역사회를 위해 아낌없이 베푸는 선행을 해오고 2024년에는 함창읍 주민을 위해서 3천만 원을 성금으로 기탁한 바 있습니다. 상주경찰서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2025년 가정폭력 예방 집중활동 기간을 운영하며 상주시 풍물시장 앞에서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인식 제고와 근절 예방을 위한 시민 참여형 홍보 활동의 일환으로 마련됐습니다. 캠페인에는 상주경찰서와 상주가정문제상담소 등 유관기관이 참여해 홍보 부스를 운영하고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다양한 리플렛을 배부했습니다. 행사에서는 OX 퀴즈 프로그램을 운영해 퀴즈 정답자에게 홍보 물품을 배부함으로써 시민들의 자발적 관심과 참여를 유도했습니다. 특히 홍보 물품 중 보라색 우산은 가정폭력 예방을 상징하는 보라색 아이템을 통해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과 가정폭력 근절을 도모했으며 포도리, 포순이, 타포린백 배부를 통해서 아동 등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제20회 입양의 날을 맞아 입양 문화 확산과 아동 권익 증진에 기여한 관내 입양 부모가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으며 이에 대한 표창장을 지난 23일 시민의 방에서 상주시장이 직접 전달했습니다. 장관 표창을 받은 입양 부모 권태희님은 입양 1명, 가정 위탁아동 2명을 13년간 깊은 사랑과 헌신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으며 지역사회 내 입양에 대한 인식 개선과 문화 조성에 크게 기여해왔습니다.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로부터 입양 유공자로 선정됐습니다. 입양의 날은 매년 5월 11일로 이날부터 일주일간은 입양 주간으로 지정돼 입양에 대한 인식 제고와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행사가 전국적으로 진행됩니다. 상주시 노인종합복지관은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등 통신 범죄로부터 어르신을 보호하기 위한 통신 서비스 활용 및 피해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의 지원으로 진행되며 지역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가이드북을 배부하고 복지관 소속 동년배 강사들이 직접 강의에 나서는 참여형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실생활에 꼭 필요한 통신서비스 활용법과 피해 예방법, 피해 발생 시 대처법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함으로써 통신 범죄로부터 어르신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피해를 예방하는 데 그 취지를 두고 있습니다. 교육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상주시 노인종합복지관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상주 미래교육지원센터에서는 올해 전면 시행하는 고교 학점제에 발맞춰
지역 고등학교인 상주고등학교와 상주여고, 우성여고, 함창고, 화령고와 학생 맞춤형 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학교 밖 교육과정 운영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고등학생들에게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운영이 어려운 다양한 선택 과목, 의류 제작이나 복지, 연극, 건축, 목공, 사진, 영화, 환경생태, 제과제빵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진로 적성을 고려한 학습 선택권을 확대하고 이를 정규 교육과정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상주시는 도심 내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 도시 경관을 개선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기능형 녹색 인프라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교통섬 2개소에 대해 녹화 공간 조성 및 빗물 저금통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사업 대상지 1구간은 서성동 시민교회 앞 삼거리 교통섬이며 2구간은 라이온스탑 삼거리 교통섬으로 그간 방치되어 있던 교통섬 공간을 활용해 경관성과 생태적 기능을 겸비한 시민 맞춤형 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했습니다. 총 15종 2,400여 본의 초하류 및 관목을 식재했으며 강우 시 유출되는 빗물을 저장하고 지중 침투를 유도하기 위한 빗물 저금통을 각 교통섬에 설치해 도심 물순환 회복과 침수 예방, 열섬 저감 효과를 함께 도모했습니다. 상주시는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민원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종합민원실 내 바닥에 안내 유도선을 설치했습니다. 바닥 안내 유도선은 민원인이 처음 민원실을 방문했을 때 각 창구의 위치를 한눈에 파악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반영했으며 민원실 입구부터 각 민원 창구까지 색깔별 유도선을 부착해 동선 혼선을 줄이고 대기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유도선은 여권, 재직명, 차량, 세무, 측량, 상하수도, 가족관계 등 주요 창구별로 색상을 다르게 적용해 시각적으로 쉽게 구분할 수 있게 했으며 다채로운 색상을 사용해 민원실 분위기를 한층 생동감 있게 만들었습니다. 한편 상주시는 24개 전 읍면동에 무인 민원 발급기 설치 완료, 사회적 약자를 위한 우선 민원 창구 및 원스톱 민원 창구 운영, 시민을 위한 북카페 정원, 민원인 전용 편의시설 운영 등 항상 시민이 행복한 민원실을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주초등학교 학부모회는 본교 교육 3주체인 학생과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상주시 북천교에서 줍깅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상주초등학교 학부모회와 자원봉사센터가 연계해서 진행했으며 상주초 학생 약 30명과 학부모 약 25명, 교사 3명이 참여했습니다. 줍깅은 줍다와 조깅의 합성어로 친환경적인 활동을 의미하며 줍깅을 통해 우리 마을의 환경을 깨끗하게 하고 몸을 움직여 건강한 신체 활동을 하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대통령직 속 낙동강유역 물관리위원회는 지난 27일 상주문화회관에서 대구 치수원 안동댐 이전 사업과 관련된 낙동강 통합 물관리 방안 변경안에 대한 상주시 주민경청회를 개최했습니다. 대구 치수원 이전을 둘러싼 대구시와 구미시 간의 합의가 파기되고 2023년 11월 대구시에서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을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환경부는 이번 낙동강 통합 물관리 방안 변경안을 확정해 2024년 11월 낙동강유역 물관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특히 안동댐 직하류에서 하루 46만 톤의 원수를 취수해 대구시 문산 정수장으로 공급하는 사업 계획에 대해 상주시 주민들은 하천 유지수가 줄어들면서 수질오염 악화와 생활농업용수 부족 등에 대한 우려로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대구시의 안동댐 계약 물량에서 추가 공급은 없으며 안동댐에서의 일 46만 톤 취수는 최대 가뭄 상황을 고려해 상주 지역의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의 부족은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경청회에는 600여 명의 주민들이 참석해 환경부의 사업 설명에 지역 합의를 무시하고 대구시와 안동시만의 합의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상주 지역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신중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상생 발전을 기본 원칙이라고 하면서 대구시의 깨끗한 물 확보를 위한 사업이 상류 지역 주민들의 걱정과 근심을 일으키고 또 다른 환경 문제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변경안으로 인해 지역 간의 또 다른 갈등과 우려가 발생하고 있고 환경부와 대구시의 사업 추진 의지가 강하지만 낙동강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규모 국가 사업인 만큼 신중한 검토와 충분한 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역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사업이 급하게 추진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상주시는 원룸이나 다세대 주택 등 공동주택 밀집 지역의 주거침입 범죄 예방을 위해 관내 5개 권역 105개소에 도시가스 배관, 벽면 등의 특수 형광물질 도포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특수 형광물질은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자외선이 포함된 특수 조명을 비추면 형광이 나타나 침입 흔적을 확인할 수 있으며 옷이나 신발에 묻은 특수 형광물질은 세탁 후에도 잘 지워지지 않아 범죄 발생 시 용의자 특정과 추적에 용이해 사건 해결에 중요한 단서로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범죄 심리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상주시는 지난 2020년을 시작으로 매년 봄마다 원룸과 다세대 주택 중 사업 대상지를 선정해 특수 형광물질을 도포하고 있으며 상주경찰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사업 시행 이후 해당 권역의 침입절도 범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여 지난해에는 사업 시행 초기 대비 60% 감소했습니다. 올여름 기상은 기상청에서도 이상기후를 예보한 만큼 예년에 비해 더욱더 무덥고 많은 양의 강수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상주시는 집중호우 및 상류지역 방류로 인한 급격한 하천 수위 상승에 따른 하천 인근 지역의 침수 피해 발생에 대비해 하천 수문 전수 안전점검을 장마 시작 전인 6월 중순 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난 27일 사벌국면 무카리 194번지 낙동강 매호 제6배 수문에서 대구지방환경청이 실시하는 하천 수문 조작 현장 교육에 읍면동 담당자들이 참석해 직접 수문 조작 및 운영 방법을 배움으로써 수문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홍수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초기 대응 능력을 향상하게 되었습니다. 상주시는 성주봉 자연휴양림 내 힐링센터에 조성돼 있는 기존 황토길이 노후화되어 50일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황토길 정비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이번 황토길 정비공사는 총 길이 약 500m에 1.8m 너비로 조성됐습니다. 황토는 6mm 이하의 최상품 황토를 사용했으며 경계마감은 화강암 경계석으로 시공해 내구성과 안전성, 미관까지 모두 충족시켰고 산비탈 쪽에는 펜스를 설치해 이용객들의 안전까지 배려했습니다. 최근 인체의 축소판으로 알려진 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맨발 걷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 맨발 걷기를 하면 혈액순환 촉진과 뭉친 근육이 이완되고 뇌신경계의 활동이 원활해져서 머리가 맑아지며 기억력 향상, 스트레스 완화, 불면증 해소에 도움이 되고 콜레스테롤을 낮춰 성인병 예방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상주시는 본격적인 여름철 물놀이 시기를 맞이해 상주시 청소년 해양교육원에서 물놀이 안전지킴이 46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응급처치술과 사고 사례 및 행동지침 등 이론 교육과 구조장비 운용술, 구조영법 등 실습 교육을 병행해 실제 물놀이 현장에서 인명구조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위주로 진행했습니다. 이번 교육을 이수한 안전지킴이는 수상안전요원 3급 자격증을 취득해 향후 물놀이 안전지킴이 채용 시 우선순위를 부여받습니다. 한편 물놀이 안전지킴이는 수상안전관리 대책기간인 6월에서 8월까지 물놀이 관리지역 22개소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한국농촌지도자 상주시 연합회와 모서면회가 공동 주관한 2025년 농촌지도자회 공동경작 모내기 행사가 지난 27일 상주시 모서면 도안리 1원 3필지 약 10,000제곱미터에서 실시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시연합회 5명과 모서면회 8명, 상주시 농업기술센터 및 모서면 행정복지센터에서 7명 등 총 20명이 참석해 모내기를 진행했습니다. 이번에 심은벼는 올가을 수확 후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기탁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시연합회와 모서면회는 2023년과 4년에도 공동경작으로 수확한 쌀 각 1톤을 상주시와 모서면에 기탁하며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상주시 농업기술센터는 올해 연말까지 농경지 토양산도의 중요성을 알리는 농업인 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며 간편하게 토양산도를 측정할 수 있는 간이 측정 키트도 나눠줄 계획입니다. 토양이 나타내는 산성 또는 알칼리성의 정도를 토양 반응이라고 하는데 보통 토양산도 pH로 표시합니다. 토양산도는 토양의 화학적 성질 중의 하나로 작물이 흡수하는 무기양분의 용해도와 토양 미생물 활력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반 작물의 적정 토양산도는 6.0에서 6.5로 알려져 있으나 기술센터에서 지난 3년 동안 분석한 토양 검정 결과에 따르면 검정한 시료 20% 이상의 토양 산도가 5.5 이상이거나 7.5 이상이었습니다. 이에 기술센터는 토양 산도의 중요성과 교정 방법을 알리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현장에서 간편하게 측정할 수 있는 간이 측정 키트를 자체 제작해 교육받은 농업인에게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지난 5월 28일 토양 검정 결과 토양 산도가 적정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정된 농경지의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첫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오늘의 상주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나이 들면서 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입맛입니다. 한참 즐겨 먹던 음식에 더는 손이 안 가는가 하면 안 좋아하는 음식이 어느 순간 갑자기 맛있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극적인 맛을 찾다가도 점점 조미료를 치지 않은 슴슴한 듯 깊은 맛을 선호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편안하고 부담스럽지 않은 만남. 집밥 같은 사람이 건강에도 좋습니다. 이문세의 깊은 밤을 날아서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손샛별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들 만나고 헤어지는 모든 일들이 어쩌면 어린애들 놀이 같아. 슬픈 동화 속에 구름 타고 멀리 나르는 작은 요정들의 슬픈 이야기처럼. 그러나 우리들 알지도 못하고 울지만 사랑은 아름다운 꿈결처럼. 고운 그대 손을 잡고 밤하늘을 날아서 궁전으로 갈 수도 있어. 난 오직 그댈 사랑하는 맘에 바보 같은 꿈 꾸며 이룰 수 없는 저 꿈의 나라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어. 그러나 우리들 알지도 못하고 울지만 사랑은 아름다운 꿈결처럼. 고운 그대 손을 잡고 밤하늘을 날아서 궁전으로 갈 수도 있어. 난 오직 그대 사랑하는 맘에 밤하늘을 날아서 그대 잠든 모습 바라보다가 입 맞추고 날아보고파. 그러나 우리들 알지도 못하고 울지만 사랑은 아름다운 꿈결처럼. 고운 그대 손을 잡고 밤하늘을 날아서 궁전으로 갈 수도 있어. 난 오직 그댈 사랑하는 맘에 밤하늘을 날아서 그대 잠든 모습 바라보다가 입 맞추고 날아가고파.
저 밤하늘을 날아서 꿈빛 궁전으로 갈 수도 있어.